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제가 대표라고 할 뻔했네요. 대표도 맞아요. 대표 예. 겸 편집장. 예, 그럼 그렇죠. 앞으로 그냥 대표라고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편집장의 어감이 좀 낮다고. 뭐 있어 보이잖아. 대표가 더 있어 보이지. 아니, 그거는 돈 버는 사람이고, 좀 그래도 지식 사회에서는 그래도 편집장. 그러니까 대표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좀 돈을 못 번다. 아, 진짜. 예. 그 얘기하니까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이 이탈람에서 이제 이락 스타덤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좀 디펜스 21 플러스 구독자는 좀 늘었습니까? 아, 그런데 우리가 월간지란 말이죠. 예. 요즘 월간지 뭐 장사 됩니까, 솔직히? 예. 사실은 이탈람 와서는 대충 말한다고. 그런데 양반이 월간지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쓴다고. 예. 그래도 역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이런 오디오 파일을 좋아하지 그렇게 읽는 거는 그래 쉽지 않아요. 제가 좀 월간지 홍보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탈람 와서 대충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남이가 뚝 떨어지네. 아니 이왕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 그래야 홍보 목적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디펜스 21 플러스도 좀 많이 애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수가 늘면 제 공도 좀 있어요. 아, 리베이트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내가 로비스트를 강의한 사람인데 아니, 내가 양반이 지금 방송에서 별 얘기를 다 해. 몇 퍼센트? 아니, 그건 아주 페어하게. 저는 뭐 밥 한 끼? 예, 섭섭하게 하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기서 더 나가면 방송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무슨 얘기로 갈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전부 났죠? 앞으로. 샹그릴라? 예, 샹그릴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근데 왜 국방장관 회담이 샹그릴라예요? 아니, 그건 고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샹그릴라 안보 대화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상당히 여러 나라 국방장관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보 대화를 하는 건데 일종의 어떤 국제 정치에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보 협력이죠. 예, 이런 어떤 안보 대화인데 우리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한미일 또 중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안보 대화를 하는 중요한 무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어떤 안보 현안이 논의되기도 하고요. 또 양자 회담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어떤 국가 간의 안보 현안들을 매듭짓고 푸는 이런 기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 좀 다 실렸던데 지금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 한미 연합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미 연합사를 연합전구 사령부로 개편을 하고 한미가 같이 간다. 단 사령관을 지금은 미군이 맡고 있는데 한국군이 맡는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핵심은 다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우선 이게 한미 간에 합의된 게 아니거든. 그다음에 샹그릴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공식 의제도 아니거든. 근데 이때 맞춰서 이게 뉴스가 터졌어요.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면서요. 한미 국방장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양국 합참 간에 잠정 합의 정도 됐을까? 그래요? 예. 실무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거고.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쭉 되어오던 얘기인데 이걸 미군이 지금 한국군 어떤 장성의 지휘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때 뉴스가 나갔느냐? 그런 공식 의제도 아닌데 양국 실무진 간에 논의되던 게 왜 나왔느냐? 국방부가 원래 5월 말쯤이면 한미 간에 합의될 줄 알았다고. 그래서 5월 말까지 엠바고를 걸고 그 이전부터 설명을 해왔다고. 3월, 4월에. 그런데 이제 엠바고 시한이 걸리니까 이게 자동으로 해제가 된 거지 새로운 합의가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엠바고는 그때 왜 5월 말까지 걸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5월 초에 정상회담하고 5월 말에 이거 합의해서 터뜨리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6월 1일이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딱 맞춘다. 그래가지고 이게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던 거죠. 동맹이 격상됐는데 뭐 그 정도 안 되겠냐. 그런데 웬걸? 앞으로도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직은 흔쾌히 동의를 안 한 거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도 못 올라갔고. 못 올라가요. 그 발표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엠바고는 깨졌고. 엠바고는 깨졌고. 그러니까 보도는 나오고. 근데 또 한미 보도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로 채택은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안 됐다고. 뭐가 악의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간 걸 가지고
마치 새로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예. 기자들은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일제히 다 기사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의제와 관계없는 얘기를 싱가포르에 가 있는 김관진 장관이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걸 설명해 준 거라고. 그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이 자 그럼 아직까지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연합전구사령부 네. 사령관을 한국군 이제 합참의장이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합참의장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의 안보 지침을 보좌하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보좌 기능으로서 이게 원래 자유민주국가는 다 합참의장 그렇게 운영해요. 직접 전쟁 지휘를 못하게 하죠. 그 합참의장 밑에 그 합동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이 사령관이 그 그러니까 연합 정구 사령관을 겸임한다. 거기서 미군을 지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보도로 보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그러니까 사령관이 바뀐다. 최고지휘관이 이렇게 그럼 이게 오보네? 아니 그러니까 그 합동군 사령관을 우리 의장이 지휘한다 이거죠. 네. 그래요? 예, 그런 의미도 되고 지금 국방부에서 짜고 있는 안은 이겁니다. 합동군 사령부를 따로 만들어서 네. 그걸 연합정구 사령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이걸 다 겸임해버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전쟁 나면 대통령이 찾는다고. 예. 그러면은 다른 나라 그 합참의장 같이 이렇게 청와대를 보좌하고 또 여러 가지 작전 지침, 대통령의 작전 지침을 구상하고 이런 업무도 해야 되는데 사령관 역할까지 해버리면 업무가 과중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은 원래 이 양반이 옛날 합참의장 할 때부터 따로 합동군 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는 안을 갖고 있었어요. 합참과는 별도로? 별도로.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어떤 작전 지침을 받는 말 그대로 커맨더, 이 한국군 사령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연합사까지 이제는 흡수해서 예. 그 한국군 대장, 즉 합동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휘한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그 삼국전에 이런 걸 보면 최고 그러니까 명예직으로서의 최고 군 사령관 비슷한 거 태위라고 있었고 그 밑에 대장군이 있잖아. 실질적인 사령관은 대장군이었고 이런 구조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참모고 이 사람은 합참은 번역기관이에요. 대통령의 정치적 지침을 군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군사적 지침으로 변환해주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넓게 보면은 이것은 국군 통수계층의 일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참모로 기능하는 것이고 어떤 그 실제 실병을 운용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커맨더 사령관은 따로 둔다 이게. 그렇죠. 아무튼 그림을 다시 그리면 한미 연합사를 연합정구사령부로 바꾸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육해공, 해병, 특전사, 특전 이렇게 5개 분야로 다시 그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을 하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공군을 제외한 4개는 또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네. 근데 미국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은 옛날 보면 이제 주장이 있고 부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주장은 한국군이 맡고 우리가 부장이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지금 의문시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여태까지 미군이 해외에서 그 타군의 지휘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거 지휘를 받겠다는 거거든? 예. 근데 그러면 우리 그 합동군 사령관이 차려 열중시 하면 주한미군이 동작을 취하느냐? 전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체가 그럴 수 있느냐? 예. 또 전시에 증원되는 무대까지 그럴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의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베일 속에 쌓여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연합정구 사령부 논의가 아주 유용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 봐요. 네. 보수층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더 연기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걸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한미 양군이 그래도 한 몸뚱이로 계속 가니까 전시작전 예. 통제권을 환수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수를 달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흔히 얘기하는 호국 안보 세력들이 전자권 전환을 추가로 더 연기하자는 요 명분을 뺏어버릴 수 있는 거지. 예. 이런 의미의 유용성, 긍정적인 측면이 보여요. 예.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연합정구사령부 구성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가 이루어진 게 노무현 정권 시절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시의 구상은 한미 양국은 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자, 한미 양국은 연합기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연합사는 그냥 해체해요.
따로 가고. 예, 한국군 합참이 있고, 예, 예,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전투사령부가 있다고. 예, 별개 군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협조를 해야 되거든, 양국 군대 사이에. 그 사이에 작전 협조기구를 둔다. 예, 이거는 어떤 그 공동의 작전, 어떤 이거는 이제 공동이라고 할 땐 커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그런데 지금같이 연합 지휘기구를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이건 컴바인드라고. 예. 이것도 말 어려워지네, 나 참. 예. 그러니까 컴바인드 조직은 절대 안 가는 거죠. 양국군이 따로 가면서 협조기구만 둔다. 예. 이거였어요. 그것이 최근까지 유지돼 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안보가 불안정해진다고 하도 안보 세력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가 어떤 실리적인 어떤 사항보다는 명분을 고민한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전자권은 예정대로 가져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호국 안보 세력을 달래기 위한 명분으로 내놓은 게 이거라고. 근데 얼핏 그 문혜안이 볼 때는 자 한국군 따로 미군 따로 가다가 가면서 그 연락 체계만 형성하는 거고. 그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정부사령부로 한몸뚱이가 됐을 때 만약에 전시와 같은 정말 비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은 연합정부사령부가 더 낫지 않느냐 한몸뚱이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번 그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의 최대 명분으로 나오는 전투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예. 이 작전협조기구가 군사령부 단위, 군단 단위, 또 저 전술제대 단위로 다 일일이 작전협조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너무 층이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현재 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 단 전자권 전환의 취지에 맞게 한국군이 커맨더, 사령관을 맡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아주 우리가 보기엔 아주 심플한 논리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다수 보수가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내가 어제 종편 보니까 벌써 이게 엄청 잘 된 걸로 이제 한국군이 지휘한다고 난리대. 그게 바로 노 대통령이 노렸던 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이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체제라 그랬는데 그걸 요즘 보수가 홍보하면서 무언가 연합지휘 체계 안 바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 자, 미군 사성장군이 이제 그러면 연합정부사령부의 부사령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의 도대체 지휘와 역할이 뭐야? 이 사람이 우선은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죠. 예. 이런 거 국방부 설명 절대 안 하거든. 예, 절대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이런 복잡한 문제는. 자, 이 한반도의 정전협정 당사자가 누굽니까? 한국군 사령관입니까? 아니죠. 유엔군이죠. 유엔군 사령관이죠. 지금까지 그 미군이 나름대로 한미 연합사도 왜 만들었냐 하면 언젠간 유엔사가 없어질까 봐 그걸 대비해서 78년에 만든 건데 유엔사의 모든 작전 계획의 제일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엔 사령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 작전 계획을 작성한다. 이 어떤 그 주한미군 사령관, 이 한국군의 선임 주한미군 장교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는 유엔군 사령부의 위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엔군 사령부는 어떤 그 한반도의 어떤 그 위기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전평시에 그 유엔사 교정 규칙을 작성해 있고 그 교정 규칙에 의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왔는데 아주 상징적인 존재라 그러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부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맡는다는 게 이게 격에 맞습니까? 이거는 그 커맨더도 아니고 데프티 커맨더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부사령관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전혀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사령관도 사성장군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 권위를 유엔 사령관에서 찾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상하관계가 사령관하고 아주 이상해져. 여기서 일단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로 그 연합정부 사령부에 이제 한국군 2대 미군 1의 비율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우리 합동군 사령부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1.5대 1이라면서요. 1.5대 1이 2대 1로. 2대 1로 간다. 한국군이 2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군이 이게 100명이 될지 15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모르는 인원이 우리 합참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합동군 사령부가 위치하는 합참 건물로. 그러면은 어느 날 삼각지에 국방부 들어가 보니까
막 미군이 몇백 명씩 보여. 예. 이게 상상해 가요? 아니 지금이 뭐 군사 고문 시절도 아니고 예. 군사 고문단 시절도 아니고 예. 와가지고 예. 그러면은 몇백 명이 우리 합참 삼각지 건물에 들어와서 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냐?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까지 부사령관이 겸임한다면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까지 우리가 지휘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일체 설명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평택에다가 100억 불, 즉 10조 원 그 돈 들여가지고 주한미군 기지 이제 거의 완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핵심 참모들을 주한미군이 다 그리로 가서 근무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사령관부터 모든 참모 조직이. 근데 걔들이 평택이 아니고 일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닌가? 예. 그럼 평택 기지는 왜 지었냐고. 보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고 꼬이죠. 근데 일부만 올라오니까. 아니 일부라 그러지만 핵심이 예. 부사령관 이하 핵심 참모들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권한이나 개통이나 이런 점에서 이게 엄청나게 꼬일 수 있다. 엄청나게 꼬여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당나라 군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건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제1안이 뭡니까?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이에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에 나온 거. 이거 제1안이에요. 예. 제2안이 뭐냐? 정권 내에서 내심 고려하고 있는 2안이 전작권 전환 연기예요. 이건 제3안이에요. 그러면 이 제3안이 지금 제1안으로 채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어떤 그 군령상에서 지휘계통상에서 이 복잡한 문제가 예. 이게 그러면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주권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 예.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 제가 이건 뭐 아주 특별히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사령관 이하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과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떤 명분으로 하나의 어떤 현 상황 관리용으로 이걸 터뜨린 건가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 이거 실현 가능성 의문시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김종대 편장의 표현대로 호국 안보 세력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서 한국군 따로 가고 미군 따로 가고 양군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한다. 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정전 상태를 깨고 다시 전쟁을 개시하는 권한도 유엔군 사령부가 갖고 있는 거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한국군과 미군 간의 수평적 협조 체계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의 권능과 권한을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보면 그림은 그러니까 수평적 협조 체계지만 사실상은 또 미군이 주도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가 됐다 하더라도 실내용은 이렇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바로 그 문제가 이 한반도 안보의 어떤 전략적인 아젠다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정부사령부는 그런 전략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라 전투 효율성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격이 낮은 대안이죠. 전투가 마치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반도 위기 관리의 어떤 최종 어떤 결심권자가 누군가. 물론 양국 대통령이지만 그 유엔사 권한은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튀는 거냐. 여기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 유엔사 권한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엔사가 권한을 위임한 연합사가 해체되면은 다시 유엔사가 가져가는 것이고 이거는 유엔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썰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위임을 했고 또 유엔사가 해체돼도 무방하다. 유엔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없어져도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회수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한미 새로운 어떤 작전 지휘 체제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누구든 수행하면 된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사성장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거냐, 또 분단을 현상 유지할 거냐, 예. 주변국의 협조를 어떻게 구하고 대유엔 외교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전략적인 문제가 앞으로 한반도 안보의 중심 의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모든 국민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한국군의 위상, 우리 국군 통수권자의 위상이 뭐고 과연 우리는 통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전략적인 그 해법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전투 효율성의 문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군의 어떤 중견 장교들 하위 개념이죠. 하위 개념. 그렇죠. 여기서나 고민할 문제라고. 이게 국가적 아젠다를 다 흔들어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선의 안은 뭐냐면 예정대로 전자권 전환이에요. 예.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가장 최선의 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최적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어떤 연합정부사령부가 생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 하나만 갖고도 앞으로 3년간 논쟁해야 될 사안이에요. 업무 분장이 참으로 어렵겠네요. 업무 분장 어렵죠.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맨날 이 권한 재배분 문제 가지고 지난 정권도 그러고 이번 정권도 그러고 날만 새면 이걸로 싸워요. 맨날 조직 엎었다, 만들었다. 상부구조 지난 정부에서 군 상부구조 지휘 개혁한다고? 예, 맞아요. 왜? 그거 이제 한국군 내부에서 싸움으로 2, 3년 협의했고. 네. 이제는 연합정부 사령부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한미 간에 이거 갖고 또 2, 3년 싸우고. 예. 맨날 지휘권 문제 가지고 그냥 그러면 5, 6년을 말아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계획대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서 겉으로는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방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부 권한 문제로 날새고 날지는 이런 상황이 5, 6년이 간다 이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한미 양국 합참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 주장이에요. 네. 아, 그런 겁니까? 그것도 잠정이란 수식어가 또 붙어요. 예. 자, 근데 아무튼 국내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궁금해지는 건 미국의 반응이 궁금해지는 건데. 일치 안 나오죠. 이 얘기를 왜 해요? 의제도 아닌데. 예.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한국 언론이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되려면 말이죠. 예. 지금 목표는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이걸 합의하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올해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어떤 위상이 높아져 우리 위주로 다 되고 있다고 동네방네 지금 보수 언론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월에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것도 우리 위상이 높아진 결과래. 아니, 한 번씩 교차해서 열지 않아요. 그거 봐요. 그거 아시잖아. 서울 오고 워싱턴 오고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가 단지 서울에서 열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어제 종편 보니 그런 얘기까지 하대. 야, 그러니까 예.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야. 예. 아니, 이제 맨날 동맹이 격상됐다. 맨날 한국이 높아졌다. 국격이 상승했다. 도대체 그 높아지는 끝이 어디야? 매일 높아지면은 그럼 허구한 날 높아지기만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 공간.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 위상이 높아져 서울에서 SCM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어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억지 주장을 펴면 안 되죠. 자, 그나저나 문제가 일정에 따르면 2015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전작권이 환수되는 것을 상정을 해서 한미 양군을 어떻게 그러면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그 전에 다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말에 처음 찍은 닭이 정답이라고. 그냥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세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대로 태워왔고 단지 시기만 조정돼 왔을 뿐인 것인데 네. 작전 협조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물샐 틈 없이 협조한다고 옛날에 얼마나 국방부가 자랑했다고. 그 당사자 중에 하나가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에요. 예. 이 양반이
2007년경부터 합참의장을 했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어떤 그 앞으로 한국군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자권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예.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나온 그 안들이 바로 작전 협조기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가 그 김관진 장관은 항상 지금 보면 말이 많이 바뀐 것이 이 양반 보면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상부구조 그 개편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합참의장으로 그 지휘권을 다 통합해서 각군 총장을 지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장관직을 걸겠다 그랬어. 국회 가가지고. 그런데 정권 바뀌니까 장관직을 걸긴 뭘 걸어? 또 우물쭈물하대? 아니 예. 뭐 상황이 조금 설득이 덜 돼서. 아니 설득이 이걸 하겠다고 자기가 설득이 안 되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그 사이에 군인들이 이렇게 말 바뀌면 안 된다. 예. 예, 이 강직한 군인이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말 바뀌면 안 된다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연합정부사령부가 새로 나온 게 우리가 예. 상당히 불안하게 보여요. 예. 이게 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전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실험된 적도 없어요. 어디 이게 한 번이라도 실험이나 해본 적이 있는 거냐고. 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샹그릴라에서 기자간담회 때 이것이 복잡하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잘 안다. 검증이 필요하다. 어떻게 검증을 해요? 아니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아니 그 검증이 저기 그 기존 안도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네. 또 검증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요 말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 불완전한 합의를 서리 근거를 쏟아내다 보니까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상황이 이게 지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해법이 잘 안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논리가 다시 득세를 하면서 전자권 환수 시점 연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잘못하다가는 아니 그거는 난 그렇게 안 될 걸로 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예. 자 당장 우선 그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자권을 연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보수 세력을 잠재우는 예. 그 효용성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주말에 종편 보도 태도를 보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좋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꼬이면 한미 양국의 합의를 못 보면. 그럼 기존에 검증해 놓은 안이 있어요. 제가 제 일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사만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 저기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해?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인 게벼. 예. 더 열받는 건 뭐야? 아까 그 산인 게벼. 그러니까 제 일안으로 되돌아가는 거. 예. 예. 이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등선화가 필요합니다. 예.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산이 맞는 게벼. 이렇게 해보면은 누가 고생하느냐? 저기 뭐야 중견 장교들만 말이지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됐을 거 가지고. 예. 네. 뭐 안 짜느라고 기한하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매 정권마다 마치 자기가 새로운 걸 짜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떤 국가 낭비고 비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연합정부 사령부가 나와서 이게 뭔 말이야 했는데 오늘 자 애청자 여러분 자 한마디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이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 문제를 짚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교과서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전에 나온 대항 교과서 내용에 준해서 본다면 김구 선생이 테러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 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교과서에 5.16을 혁명으로 그러니까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지금은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이것만 한번 다시 떠올려 봐도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